CBN뉴스의 최종윤 기자입니다. 이번에 그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이거 자료를 좀 주셨는데요. 이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듣겠어요. 영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테스트베드 타운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것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대로 지금 우리 기자님들이 이걸 갖다 그런 용어를 그대로 써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도가 된다면 시민들은 알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이런 거 외래어를 쓰실 때 이런 걸 갖다가 주석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하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그 스마트 시티 워드에서 수상 도시로 선정됐다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수상 도시로 선정이 됐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그리고 성공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성공 사례인지 같이 한번 묶어서. 일단 저희 시가 높게 올해 받은 IDC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현재 지금 나성동에 있는 통합정보센터에서 교통이나 안전 관련된 통합 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세종 안심이라든지 통합 관제 부분에 대해서 좀 우수한 것을 평가받아서 상을 받았고 9월에 열린 세계 스마트 시티 기구에서 받은 위고 스마트시티 어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N을 통해서 뭐 투표 알림 서비스라든지 마스크 제공 알림 서비스라든지 시민 밀착형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부분이 좀 높이 평가되어서 수상하게 되었고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개별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으로 시 전체가 어쨌든 다양한 정보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고 시민 참여 통로가 보다 다른 시도부에서 우수하다는 부분을 좀 평가받아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용어 부분은 저도 이제 작년에 스마트 도시과 처음 와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사실 이제 이런 브리핑이나 성과 관련된 보고라든지 아니면 추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 그리고 기자분들께 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때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소통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시안 김 기자님. 프레시안 김국철 기자입니다. 그 스마트 상단의 부지조성 관련해서요. 일부 시의원이 거기에 차명으로 투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좀 부분 확인해 보셨나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스마트 상단의 그 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세종포스트 이 기자님. 네, 세종포스트 이기재 기자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제 제목 자체는 순조인데 아직 이제 시민들 용어는 둘째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직 이해라든지 전반적인 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좀 시민 사회에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정재승 마스터 플래너는 현재 역할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이제 시민들이 그나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5-1 생활권 경계 지점에 들어갈 때는 자기 차를 놓고 자율 공유 차량을 타고 자기 집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개념, 뭐 그다음에 원격 무료, 뭐 이런 뭐 생활 편익의 개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그 어떤 구상에서 더 나아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과장님이 요 지금 마스터 플래너의 그러니까 중심을 누가 잡고 가고 있느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5-1 생활권이 다른 생활권과 다른 일반 도시와 뭐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일단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스마트시티인 부산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아마 첫 입주자 모집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주거단지에 그 2023년 4월 입주 로드맵이 여기 적시가 좀 되어 있는데 그럼 그 5-1 생활권의 주거단지 조성 로드맵은 현재 어떻게 언제 첫 그 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다든지 어떤 형태의 주거단지가 구상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성 있는 얘기를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시민분들이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답답함은 저도 잘 좀 공감을 하고 있고 오늘 브리핑이 아마 그 답답함을 조금이나 깰 첫 걸음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정재승 MP의 역할은 이제 마스터 플래너로서의 역할은 사실 하신 거죠. 왜냐하면 시행계획을 다 마련을 하셨고 그 시행계획에 따라서 현재 그 사업 시행을 위한 SPC 설립 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실질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 플래너로서의 역할은 다 하셨고 다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시범도시의 홍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 하실 거고 다만 이제는 실제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는 데서 더 나아가서 사업 시행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고요. 이제 사업 시행을 위한 SPC 설립을 위한 민간 사업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재 선정된 상태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CLH 그리고 LG CNS를 대표사로 하는 그런 이제 컨소시엄이 3자가 같이 SPC를 구성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구체적인 보행 중심의 소유자 제한이라든지 원격으로도 구체적인 서비스는 현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 합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 합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아마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자 모집이 전체 그러니까 리빙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 빌리지라고 하는 우리 스마트 퍼스트 타운과 비슷한 시범 단지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형태고 우리 국가시범도 2024년 4월 입주 역시도 아마 보편적인 이제 민간주택이라기보다는 행복주택 위주가 될 가능성이 크고 지금 SPC가 상반기 설립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민간 분양은 내후년쯤부터 순차적으로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조금만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 물론 이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인 조성 단계라고 이제 어쨌든 들어봤으면 기존에 그렸던 큰 그림에 대한 좀 시민들이 좀 뭐가 다른지 다른 생활권과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차를 이제 시민들이 이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은 자기 차를 5-1 생활권 입구에다가 한 곳에 놓고 자율 공유 차량을 타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두 번의 이중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과연 이상적인 도시 그리고 새롭게 그려나가는 도시 상황하고 맞는 거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좀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가장 큰 틀에서의 개념이라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이 부분에 기사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기존하고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 그림은 좀 그려주셔야 시민들이 이번에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국가시범도시 당초 목적으로 되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구상한 건 아니고 정재승 교수가 구상하고 그 앞 18년도 1월에 발표되는 것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시범도시 5회 1회 그 성격은 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소유하지 않고 정말 그 안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벤처나 어쨌든 그런 혁신적인 사람들이 그 안에 모여 살면서 집중 근접을 이루고 보행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마음껏 테스트 배드를 하고 그 내에서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거기서 나온 기술을 마음껏 활용하고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단순히 기존 생활권이 아닌 뭔가 그 안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그 기술들이 사생이나 아니면 인근으로 뻗쳐나간다든지 검증하고 이제 그런 형태의 그런 도시를 예정하고선 도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현재도 그런 컨셉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공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민간 사업자도 그런 컨셉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현재 사업 제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정재승 MP가 제안한 중심축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방송 이 기자님.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다들 관심 있는 부분들이 이제 5-1 생활권 쪽인데요. 전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지금 스마트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는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세종 N을 통한 사업들인데요.
지금 이 확장성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실제로 다들 이제 그 체감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공적 마스크나 또 수목원 현재 이제 이용 혼잡도 하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까지 세종연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스마트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확장성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난달에 그 블랙박스 스마트 영상 제보 서비스 시민 참여단 모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보도자료로만 받았는데 이제 기대 효과 이제 사업 치안 이 부분 관련해서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인을 통해서는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할 거고요. 이제 기대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은 사실 세종인을 통해서는 일방향적인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세종인의 어떤 공간이나 안전 관련된 뭐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쌍방향으로 가능한 형태로까지 저희가 지금 고도화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관련 과라든지 아니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순차적으로 고도할 예정이고 추후에는 어쨌든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까지도 현재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블랙박스 관련된 저희가 안전 서비스 현재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도 배포해서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고정된 CCTV로만 확인되던 사건 현장을 지금 시민 차원단 300여 부분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현장에 있던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 그 사건 현장에 그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건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정형 CCTV로는 해소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까지 또 일부 확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실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범 사업 그리고 그 성과를 거쳐서 확산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자 모집은 다 됐나요? 참가자 모집은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완료됐고 다만 이제 시민들은 거의 완료가 되고요. 다만 이제 공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더 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대전 인터넷 신문 최 기자입니다. 과장님, 네. 이 스마트 시트와 관련해서 그동안 중간중간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게 너무 약해요. 맞습니다. 지금 추상적으로 다 지난 것 같고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어떤 유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때그때 어떤 추진 성과가 있고 추진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밝혀주셔야지 이렇게 몰아서 기사 쓰기도 어렵게 지금 어떻게 기사를 쓰라고 이런 내용으로 브리핑을 해요. 그만큼 언론에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밝혀주시고 그래야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게 정보가 교환이 돼야죠. 이게 무슨 브리핑이에요? 바쁜 기자들 잡고. 네, 맞습니다. 대표님 잘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말씀하신 건 이제 첫 계기로 삼아서 오늘 브리핑 시작으로 자주 말씀드리고 이런 기회 자주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요즘